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문제는 미리 예습을 하시고 미리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꼭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우리 프린터 31번에 보면 결격사유 있습니다. 결격사유라는 것은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럼 14번 문제입니다. 32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네요. 피승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니은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은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디귿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32회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16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그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유예기간 5년만 결격사유입니다. 앞에 받은 것은 볼 필요 없고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할 수 있다. 2년이 아니고 3년 지나야 되죠.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이중 등록된 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상대적 취소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5번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증 교부,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 우리 프린터 거기 25번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있죠.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휴폐업,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15번에 2번이고요. 16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모두 고른 것. 기업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고요. 니은의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디귿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리얼은 자격증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등록 취소 3년입니다. 3년이 4개가 있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 미경과자의 3년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페이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했는데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기억 1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개업할 수 없고요. 개업이 등록하면 그게 바로 개업공개사니까 개업하고 등록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이따 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죠.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폐업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고 개업할 수 없습니다. 5번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입니다. 답은 3번인데 자 3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7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 7일 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7월 7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 임원은 6개월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위반 행위에 기책사유가 없잖아요. 위반 행위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결격사유지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임원이라 하더라도 위반 행위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1번. 1번이 답이네요.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고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은 결격사유라고 했습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5번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죠.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1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8번이나 사실 거의 같은 문제죠. 1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19번은 1번이 답입니다. 18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니까 미성년자가 있으면 결격사유입니다. 미성년자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였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사유입니다. 회생인가가 나도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회생인가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 받기 전까지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격이 취소되면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4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고요. 리얼은 징역형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징역형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사유입니다. 벌금만 이 법입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했는데 바로 2번이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21번에 2번이 답이고요. 22번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요. 1번 선고유예 결격사유, 기소유예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번은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날 복권을 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복권되는 순간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인데 도로교통법이니까 결격사유 아닙니다. 5번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죠. 3년.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됐으면 2015년 11월 15일까지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입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4번이 결격사유고요. 5번은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그러면 4월 15일 날 자격정지, 업무정지 받았으면은 10월 15일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10월 23일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이건 논점이 되어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23번 등록의 결격사유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파산 선고 받았다면 복권이 되어야 벗어나는데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고요. 니은의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디귿에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등록 취소 3년, 자격 취소 3년,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3년 3번입니다. 결격사유 맞습니다. 리얼은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대표이 어떤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돼도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등록 취소돼도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뭐가 있었습니까? 개인 사망, 법인 해산입니다. 개인 사망을 하면 영원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한은. 해산되은 경우도 그 사장이 법인 없어졌으면 개인 이름으로는
해산되어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다면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두어 버렸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 갖추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예외. 23번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중개사무소 중개업무인데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명시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표시사항.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이 되겠는데요. 명시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표시 광고. 표시 광고를 하려면 명시해야 되는 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임대문의 이런 거 표시 광고할 때는 첫 번째 성명, 소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소연 등 외에 5개를 추가로 더해야 된다. 소면, 종갓집, 형님, 종가형, 중개대상물,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물의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중개사물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여기에다가 10가지 외에 8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입주관입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해야 되고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52번에 1번은 답 4번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53번에 2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같은 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안 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촉할 수 없다. 2번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받아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인가는 오직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신고입니다. 신고.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만.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책임자일 필요 없습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3번입니다. 3번인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때에는 건축물인 경우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총사방 계계 입주관이라고 했죠. 2번이 답입니다. 건축법상 허가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관 했는데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계계 입주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이 아니라 건축법상 사용승인,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내용 연수를 알려고 그런 거죠.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번부터 하겠습니다.